이 언택트 시대의 일상과 사회 변화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.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산업 지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게 정말 변하고 있어요. 일상까지도.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빠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게 큰 화두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4년이라는 그래도 세월 동안 기업이 계속 성장해 오면서 재택근무랑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 언택트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재택근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. 네, 저희가 사실 정답은 아니고 저희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좀 피드백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수은 PD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수은 PD님이 이제 3개월 차 되셨죠? 예, 네. 이제 입사 3개월 차 된 따끈한 신일입니다. 네, 이제 신입 상황이지만 그 전에 이제 회사에서 7년 차 직장인이셨고 이제 7년 동안 매일 출퇴근하셨잖아요. 그렇죠. 매일은 주 아니지만 5일. 예. 주 5일. 그래서 그 차이, 극명한 차이를 이제 경험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떠셨나요? 3개월 동안? 지금 예. 벌써 보니까 뭐 네. 재택근무 부럽다고 아, 네, 맞아요. 재택근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네네. 한번 비교해서 예.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여기 이제 3개월 차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재택근무가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쁘다 이거를 뭐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주 5일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은 뭐 집에서 아니면 또는 이제 뭐 카페에서 일을 하든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회사를 가도 회사 내에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혼자 있어도 뭐 주말 스케줄을 또 잘 놀기 위해서는 또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뭐 시간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다 비슷하다라는 거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, 상시 재택근무를 이제 하면서 제가 혼자말로 늘 했던 말이 있어요. 세상에 이 출퇴근이 1분밖에 안 걸린다. 아니 1분도 걸릴 게 없어. 그냥 눈 뜨면 눈 떠서 노트북 켜면 출근이고요. 그다음에 노트북 전원을 끄거나 아니면 그냥 책상 위에 이제 저 1인 가구니까 이제 침대가 있으면 침대에 누우면 바로 퇴근인 거예요. 그냥 바로. 예, 뭐 누가 정해주는 것도 없이. 예, 그래서 집에서 회사 아니면 회사에서 집으로 이제 이동하는 시간 있잖아요. 그 이동하는 시간을 줄여서 이제 다른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재택근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또 단점이겠는데요. 뭐 그동안 이제 회사를 일하러 간다. 아니면 집은 또 쉬거나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.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되게 대부분이었잖아요. 근데 이게 상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일하고 쉼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일과 쉼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. 왜 우리가 맨날 왜 시간 빠르다, 시간 왜 이렇게 잘 가냐. 항상 우리가 시간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재택근무를 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 삶의 공간이란 게 얼마나 인간의 삶에 지대한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 번 더 새삼스럽게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혼란스럽고 조금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뭐 자칫 이제 업무를 밤늦게까지 붙잡는 게 가능해졌죠. 예를 들면 뭐 집에서 일을 하다가 뭐 입고 있었던 빨래가 생각났어. 세탁기를 돌려 빨래를 하러 가. 뭐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. 요즘 또 이제 코로나니까 더더욱 밖에 안 나가니까 또 집에서 어떻게든 밥을 또 해먹기 시작하잖아요. 업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뭐 결과물을 제출하는 그 일정만 이제 맞추면 된다는 생각에 이제 업무 그 과정하는 그 처리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계속 늦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재택근무의 최고의 장점은 상사분이 또 안 계시다는 늘 우리의 어떤 그 마음속에 핫 버튼을 이제 누르게끔 하는 상사분은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또 최고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래서 이제 순간 이제 뭐 회사에 다 모이지 않는 이상 모두 자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생각해보면은 이제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업무에 임하지 않는 이상 매일이 일요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일요일은 휴일의 일요일이 아닙니다. 그럼 뭐의 일요일이에요? 일하는 요일을 줄인 말이죠. 네. 매일이 이제 일요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. 그래서 이런 점이 아마 재택근무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장단점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
그 포인트는 자기 통제인 것 같아요. 자기 통제가 잘 되는 분한테는 재택근무가 이제 천국이 될 수도 있고,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재택근무가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반응을 댓글을 보니까 재택근무 하면은 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거의 3분의 2, 최소 3분의 2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여실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그동안 재택근무를 했지만 그거에 또 적응하지 못하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고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, 팀장님은 좀 어떠셨어요? 저는 재택근무의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어요. 전 직원을 수혜자. 통틀어서. 네. 공사님도 좀 그렇지 저도 않으세요? 그래요, 맞아요. 아기가 또 2명 네. 생겼으니까 네. 또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,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 처음 들어왔을 때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갈 때였거든요. 근데 제가 아이들이 3명 있고 다 2살씩 터울이어가지고 손이 많이 가요. 엄마가 이제 있어야 되고 남편이 직장을 가야 되니까. 그런 상황에서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를 몰랐을 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무조건 재택근무.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조건 재택근무 회사만 제가 이제 찾았어요. 그래서 재택근무가 아닌데도 그냥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니 원한다면 이제 나한테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력서를 많이 그렇게 돌렸죠. 그래서 한 군데 그럼 해봐라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일한 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체인지그라운드 들어와서 정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의 문제는 뭐냐면 일중독자여가지고 너무 일만 한다는 거예요. 분리가 안 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자기가 그 중에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그 교묘한 그 줄타기를 잘 하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. 특히 저는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이제 충분히 신경을 써줘야 되고 하는데 어느 날 밥 먹다가 애들이 엄마의 뇌 지도를 그리더라고요. 그래서 반은 체인지 그라운드, 뭐 달리기 조금 있고 독서랑 컴퓨터, 핸드폰 이렇게 점점 자기네 부분이 이렇게 조금맣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 줄타기에서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애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되는 거 거기서 좀 이제 문제인데 몽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요즘에 아기가 둘째가 100일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재택근무가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.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재택근무를 택할 것 같기는 한데,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. 이제 아내 또 맞벌이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육아휴직 중이라서 좀 얘기할 시간이 많기는 한데, 아내는 재택근무가 싫대요.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대기업인데 그 안에서도 그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몇몇 분들은. 그런데 의외로 선택적이네요. 예? 선택이네요. 네,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그 우선은 직종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연구소거든요. 그러니까 연구소기 때문에 약간은 그 이렇게 막 야근이나 이런 게 좀 적어요. 약간의 그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사내 분위기가 약간 자유를 추구하나 봐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나고 싶은 거야. 그래서 그거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혼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. 그게 하루 이틀이지, 그게 한 달, 2달이 되면 싫은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, 저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, 결혼 전에 내가 혼자 일할 때, 그러니까 체인지 그라운드 거의 1년 차, 1년 차도 아니죠. 그 법인 사업자 내기 전 준비 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. 그 누구를 같이 할 사람이 없고, 맞아요. 그때는 이제 같이 할 사람이 없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에 페이를 줄 수가 없죠.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. 되게 외로운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가족이 생기고 또 애도 둘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게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. 에너지를 외부로 쏟을 수가 없죠. 이 일을 딱 하고 가정에도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가 좋아요. 네. 그래서 수원 PD님 아까 장단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. 만약에 재택근무 할 수 있다 없다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이미 저는 로마에 왔기 때문에 네, 저는 로마법을 따릅니다. 네. 네, 근데 수은 PD님은 제가 알기로 되게 네. 그 외향적이시잖아요. 만나는 거 그리고 좋아하시는 커뮤니티도 온라인도 잘하시지만 오프라인 같은 거 예. 막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막 활동하셨고 막 그러셨잖아요. 네. 근데 그런데도 괜찮으세요? 그래서 그거랑 보충하고 있죠 주말에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따로 오프라인 모임을 소규모 모임을 하시는 소규모 거예요? 모임을 하고 있고, 어. 네, 지금 또 거기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또 이제 교류도 하고, 그다음에 또 뭐 정보도 얻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가 압도적이에요. 이거는 워킹맘이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출퇴근 안 해도 되는 거랑 압박감이 없다는 거, 내가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혜택인 것 같아요. 용대님도 애들 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실 것 같은데. 근데 여기서 그거를 한번 먼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재택근무가 네. 마냥 좋지만은 않잖아요. 네. 그게 괴로운 게 있잖아요. 물론 뒤에 조금 있기는 네. 한데 먼저 지금 저희가 너무 장점만을 이야기하는 것 맞아요. 같아서 이제 뒤에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그-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려운 부분. 다른 쪽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네.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그동안은 일하는 공간이 명확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경향신문 혹시 1월 1일자 이제 기획 혹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제목이 너무 와닿았어요. 노동이 녹아내리는 삶.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. 개인의 삶이 그 노동이라는 게. 저는 이게 힘들다는 게 아마 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나 지금 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게 녹아내린다기보다는 좀 더 성급하게 훅 들어온 거잖아요. 지금은. 일시적으로라도. 네. 그래서 좀 더더욱선 사람들이 일상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그동안 예를 들어서 공부도 우리 사실은 학교라는 어떤 그 공간, 학습 공간에서 10년,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제 집에서 쉬고 학교에서 공부하러 가고 학교는 또 이 공간이 따로 또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.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재택근무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, 결국에는 그 자기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 훈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.